둘 다 있는 게 제일 신강한 거고, 그 다음에 인성만 강할 때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관찰하면 얘는 그렇게 신강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외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남 다 맞춰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겉으로는 다 맞춰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절대 안 바꾸는 막 이런 고집 같은 게 있어. 막 겉으로 알겠어요. 뭐 엄마가 너 뭐 이거 설거지 해라. 그럼 뭐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뭐 대학교 학과를 이거를 가라고 하면 전 이과를 갈 겁니다. 딴과를 갈 거라고 이렇게 고집을 딱 피워갖고 이제 안 바꾸는 약간 그런 쇠고집 같은 게 있죠. 겉으로는 상냥해요. 인성이 강하면 겉으로는 유해요. 보통은. 근데 비겁이 강하면 겉으로도 세요. 어떤 모습 같은 것도 세고 좀 이렇게 태도 같은 게 훨씬 다릅니다. 인성은 훨씬 약해 보여요. 그래서 이 인성은 존담. 비겁은 뭐겠어요? 자신감. 그래서 비겁이 강할수록 육체성, 특히 지지에 있을수록. 근데 이건 정신성이야. 정신성.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이거는 문관, 이거는 무관. 제가 엊그제 로제하고 이제 그것도 컨텐츠 올렸는데 로제는 비겁이 지지에 있더라고요. 댄스를 하잖아. 춤 잘 추잖아. 댄스 담당이고 이제는 지지에 비겁이 없고 천간에만 있어요. 걔는 더 싱어송라이터 인성이 더 강해. 거기는 인성이 2개인가 3개인가 뭐. 그리고 로제가 더 모카 다자고 이제는 모카가 떨어지더라고. 비겁이 강한 애들 보면은 되게 자신감은 넘쳐 보이는데 막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되게 허당인 애들이 많아요. 갑자기 엄마 돌아가시고 확 무너진다거나 이렇게 확 떨어져요. 텐션, 이 정신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 비겁만 강한 애들, 무인성인데 비겁만 강하고 이러면은. 그래서 뭐 달리기는 잘하는데 막 멘탈은 약하고 막 이런 애들 있죠. 자신감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확. 자존감은 고하여도 뭐라도 근자감이 좀 있는 거예요. 고하여도 세상이 나를 도와주겠지. 퀴즈. 세상 사람이 신약한 사람이 많아요? 신강한 사람이 많아요? 일단 개수로도 이렇게 해서 얘가 신강이니까 개수가 3대 2잖아요. 신약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와중에서도 얘가 더 강해야지 또 더 신강스러우니까 거의 한 4분의 1? 완전 5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4분의 1 정도? 그래서 신약하다는 거에 크게 뭐 겁먹을 필요 없는데 근데 이제 신생아 태계를 해줄 때는 웬만하면 신강 쪽으로 많이 해줘요. 중하신강 약간 요 라인으로. 굳이 막 연약하게 만들 필요는 없죠. 웬만하면은 그래도 애가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도 높은 게 더 살기 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인성은 다 있죠. 어렸을 때 대운에서 인성이 들어간다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 사주를 볼 때 10대 때 운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거는 좀 한 50% 남아요. 몸에 체화돼요. DNA 색에서요. 커서 겪은 거는 별로 안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같이 인성이 많은 사람은 인성이 더 들어오면 그건 오히려 공부 운보다는 좀 안 좋고. 뭐 어렸을 때 운이 뭐예요? 대운에서? 정관 겁재인데요. 아래는 겁재고 위에는 정관? 완전 공부운이네. 정관 비견이에요. 비견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도 공부운이에요. 완전히. 출신 비견이요. 딱히 공부운 아니네요. 그냥 체육을 하면 좋은데 그런 이렇게 예체능이지 예체능. 사람마다 인성이 와서 꼭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 입시 제도가 학교 시험, 그러니까 학교 뭐 주말고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재성이 되게 필요해요. 재성이. 깊이 있는 학문을 할 필요 없고 그냥 아는 게 선생님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외우래. 그럼 우다다다 벼락치기 해서 외워갖고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성만 강한 사람은 뭔가 머리가 좋다거나 책을 잘 이렇게 열심히 본다거나 뭐 이렇게 좀 공부하는 애 같은데 100점은 아니야. 시험은 좀 떨어져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잘해. 나도 그래. 그 편차가 커요. 편인일수록. 정인, 정관, 정관 뭐 이런 애들은 과락 없이 전반적으로 뭐 80점, 90점이 되는 거고 편인이 강하면 몰빵이야.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 그래서 저도 국어하고 영어하고 미술, 음악 이런 거는 거의 올백이었는데 수능도 그렇고 나머지 화학 막 이런 거 이과 과목을 다는 아예 안 했어요. 화학 딱 보자마자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바로 완전 새 책으로 그냥 끝났어. 아예 하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오행도 없는 데다가 저는 또 편이 강하고 하니까 이게 좋고 싫고가 너무 간격이 커요. 중간에 타협이 없어요. 재성이 또 강하면 타협을 하는데 공부하기 싫은 애들도 재성이 강하면은 뭐 엄마가 이거 이번에 70점 넘으면은 뭐 닌텐도 사준댔어 이러면은 그냥 해요.
그 공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선물 받으려고 한다던가 참을성이 그런 식으로 있는데 편인이 강하면 일단 대학을 마음에 드는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다 편입을 많이 한다, 재수 삼수한다, 뭐 복수 전공한다, 다시 학교 들어간다 그렇게 다 거의 99.9% 그런데 그래서 인성 자체는 좀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 그래서 제가 무인성은 좀 그러네요. 인간 취급 안 하는 게 무인성은 되게 당연한 걸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당연한 걸 안 해. 왜 그걸 모르지? 예를 들어 제 나이 또래에서 아는 게 뭐 88 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인성은 그걸 몰라. 자기 나이 또래에서 아는 그런 걸 몰라요 보통. 당연한 거를. 그때 옛날에 뭐 그랬잖아. 88년도에 뭐 서머타임 있었잖아. 그게 뭐야?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상식이 좀 부족해. 근데 그냥 일반 일은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디 가서 회사에서 주어진 일, 뭐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상식 같은 게 좀 떨어져요. 그러면 개운법이 뭐겠어요? 아유 읽기 싫은데 어떻게 읽어? 이게 약간 독학하시는 분들이 10년을 공부해도 잘 헷갈리는 게 개운법을 항상 없는 걸 채우는 게 개운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돼 잘. 예를 들어 내가 무관인데 관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막 어디 가서 사와? 잘 안 되고 없는 거는 사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성비가 떨어져. 그러니까 그 대화가 좀 안 통해도 상관없는 대상을 만나거나 그런 환경에 들어가는 게 개운법이에요. 무인성의 개운법은. 그래서 제일 무인성의 개운법은 하여튼 해외야. 그래서 아니면 이효리처럼 압도적 무슨 재능을 키워야 돼. 그래서 다른 단점을 커버하는 게 개운법입니다.